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정치인의 발언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바로 유시민이라는 인물의 설란영 여사 비하 발언 사건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막말로 여성과 노동자, 그리고 모든 상식적인 국민들의 분노를 산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젊은 여대생이 유시민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파헤쳐 나가는 과정을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유시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보를 자처하는 지식인일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적 위선자일까요? 겉으로는 번지르한 말솜씨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왔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진실들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짜 지식인들이 어떻게 진보적 가치를 왜곡하고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21살 김민지는 정치학과 3학년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과제를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민지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켰죠. 그런데 추천 영상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시민 설란영 비하 발언 논란이라는 영상이었어요. 민지는 호기심이 생겨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남성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 발언을 들은 민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한 여성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영상을 더 보니 이 발언의 주인공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댓글창에는 격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이다. 노동자를 무시하는 망언, 학벌주의적 사고의 극치, 위선적인 진보 지식인의 민낯 등의 비판이 가득했죠.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걸까요? 평소 진보를 자처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대착 오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지는 노트북을 열고 유시민에 대해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창에 유시민 논란이라고 치자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그에게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촉새라는 별명이 있더군요. 촉새는 말이 많고 경솔한 새라는 뜻으로 그의 입 가벼운 성격을 조롱하는 별명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왜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1959년생으로 올해 66살인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말실수와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유시민의 문제적 발언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설란영 여사 비하 발언부터 살펴보니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는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여사를 두고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라며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다. 더더욱 우러러볼 것이라는 표현이었죠. 마치 여성이 남편의 지위에 따라 평가받는 부속품 취급을 하는 정근대적인 사고였습니다. 민지는 이런 발언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1세기에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다니요. 이 발언에 대한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성단체들까지 나서서 강력히 비판했어요. 기혼 여성이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부속품이냐는 여성의 전화의 성명서를 읽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마저 말실수 경계령을 내렸다고 하니 같은 진영에서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인정한 셈이었죠. 국민의힘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고요. 민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민지가 더 찾아보니 유시민의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을 비하한 발언도 있었고 노인을 폄하한 발언도 있었어요. 사람이 60세가 되면 뇌세포가 썩는다는 말을 했다가 본인이 60세가 되자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찾아보니 유시민의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2007년 멧돼지 공약 사건이었어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유시민은 대통령이 되면 공수부대를 동원해 멧돼지를 잡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지는 이 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었어요. 국가의 정예부대를 멧돼지 사냥에 동원하겠다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가 싶었거든요. 당연히 특전동지회가 발끈했죠. 공수부대원의 애국 충정을 한낱 멧돼지나 잡는 사냥꾼의 임무 수행으로 비하하고 모독한 망언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무개념한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그런데 유시민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공약이라고 우겨댔다고 하네요. 민지는 이 사건을 통해 유시민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상식적인 판단력의 부재였어요. 군대를 사냥에 동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었죠. 둘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성격이었습니다. 셋째, 관심 끌기용 언플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멧돼지 공약 이후에도 유시민은 계속해서 문제적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마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장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을 모독한 발언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단순한 사냥꾼 취급하다니요. 민지의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보를 대표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더 깊이 파고들자 유시민의 과거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이었어요. 당시 학생운동가였던 유시민은 일반인을 간첩으로 오인해 감금하고 고문하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읽은 민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유시민 TV 나올 때마다 그때 기억 떠올라라며 아직까지도 궤변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구나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시민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신분을 확인하고 계속 다른 말을 하면 나중에 두고 보자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시민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민주화 운동가로 포장하면서 이 사건을 숨기려 했어요. 심지어 선거 홍보물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거짓말까지 써넣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까지 했죠. 민지는 이 부분에서 유시민의 진짜 본성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은 숨기면서 도덕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방송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민지는 더욱 분노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유시민의 뻔뻔함이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덕성을 운운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계속 조사하다가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유시민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왜곡 발언이었습니다. 2018년 방송에서 유시민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뭐가 확인이 됐느냐고 반문했어요. 심지어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함장은 사형당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민지는 이 발언을 보고 경악했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을 모독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천안함 사건은 국제조사단까지 참여해서 북한의 소행임이 명확히 밝혀진 사건이었는데 유시민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생존한 승조원들이 언론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마치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음모론을 퍼뜨린 점이었어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자신은 진보 지식인이라며 도덕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민지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유시민이 단순히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본적으로 국가관과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을 두둔하고 우리 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하니 민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나라를 위해 희생됐는데 그 희생을 폄하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유시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민지가 더 파헤쳐본 결과 유시민과 관련된 또 다른 어두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인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즉 VIK 사건과의 연관성이었어요. 이 사건의 주범인 이철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사기로 편취해 3만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시민은 이철의 부탁을 받고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네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특강을 VIK 사무실에서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에서 강연을 한 셈이었죠. 민지는 이 부분에서 유시민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설령 사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유시민은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하네요. VIK 피해자 변호사는 1조 원 사기꾼인 이철 대표를 변호했던 정치인들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민지도 이 말에 완전히 공감했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기꾼을 도와준 셈인데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은 없는 건가요? 더욱 의혹스러운 것은 진중권 전 교수마저 유시민 씨에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는 꽤 오래됐다며 신라젠 사건과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조차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민지는 이런 의혹들을 보면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이런 어두운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민지가 유시민에 대해 더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의 일관된 위선적 태도였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때 보인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조국이 온갖 의혹에 휩싸였을 때 유시민은 앞장서서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증거 보존이라며 정경심의 컴퓨터 반출을 합리화하기도 했고 진영 논리가 왜 나쁜가라며 뻔뻔하게 당파성을 드러내기도 했죠. 민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민간인을 고문한 전력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덕성은 그렇게 당당하게 옹호할 수 있는 건가요? 더구나 조국 사건은 교육 불평등과 특권 의식의 문제였는데 유시민 역시 자신의 딸을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한 유시민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었어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취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개인 책임론을 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 거죠. 이런 사람이 진보를 자처한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20대 남성을 비하한 발언이었어요.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하고 롤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안 하고 공부하지라며 마치 20대 남성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어리광 취급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평등과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보면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보적 가치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였던 거죠. 진짜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 위선자였습니다. 민지는 밤늦게까지 유시민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격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었어요. 촉새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시민의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첫째, 여성과 노동자, 젊은 세대를 비하하는 차별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과거 잘못은 숨기면서 다른 사람은 도덕적으로 재단하는 위선적 태도였어요. 셋째,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넷째, 금융사기 사건과의 의혹스러운 연관성까지 있었죠. 무엇보다 민지가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유시민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서도
자신은 떳떳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자신은 계속 방송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민지는 이번 설란영 여사 비하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유시민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속으로 생각하던 차별적 사고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였죠. 더불어민주당조차 말실수 경계령을 내렸다는 것은 같은 편에서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민지는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보적 가치를 팔아먹는 가짜 지식인이며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온갖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위선자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민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진짜 진보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유시민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설란영 여사 비하 발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부터 천안함 왜곡, 멧돼지 공약, VIK 금융사기 연루 의혹까지 그의 인생 전체가 논란과 의혹투성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인격과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진보를 가장하면서도 여성을 비하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며 젊은 세대를 조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해안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유시민 같은 인물들이 진보 진영을 대표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진보는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하는 것이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의 과거 행적과 진짜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